튀니지전 한국 축구의 핵심 3인방 중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대급 클래스를 보여준 가운데 뛰어난 리더십으로 토트넘을 리그 1위로 이끈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또 한 번의 매직을 보여주며 영국 현지마저 놀라게 만들었다. 한국 축구의 핵이라고 불리는 3인방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대급 쇼앤프루브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 줄은 몰랐지만 쉽지 않은 상대인 튀니지를 상대로 클린스만호가 화끈한 대승으로 첫 2연승을 거뒀는데요. 역시나 믿고 보는 선수들 김민재와 이강인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고 소속팀 바이에른 미넨과 파리 생제르맹의 현지 팬들까지 실시간으로 열광할 정도였습니다. 튀니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1대0으로 이긴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한국이 튀니지를 상대로 4골을 몰아붙였는데 지난 10년간 튀니지는 4골 차로 패배한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브라질과 벨기에한테만 4점 차로 패했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캡틴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전반전에는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형편없는 무전술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를 제외하고도 대한민국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 황희찬,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핵심 이재성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도 못하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각종 커뮤니티에는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5만여 관중이 열광할 만큼 한국의 경기력은 180도 변화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갑자기 폭증하는 느낌이었고 대한민국의 조직적 압박과 기세에 튀니지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한 튀니지는 자기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거나 패스미스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끝장낼 것처럼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죠. 이때 공간이 나면 진기명기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의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후반 10분 이강인이 드리블 돌파를 하다 상대가 도저히 막지 못해 파울로 끊었고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이강인의 왼발킥이 꽂히기 딱 좋은 위치였고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이강인이 직접 슛했습니다. 프리킥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수비벽 위로 넘어가 오른쪽 골문 모서리로 빨려 들어가는 환상적인 골이 터져나왔고 이것은 이강인의 역사적인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골에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강인이 두 번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불과 2분 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강인이 상대 수비와 경합에서 이겨냈고 지체 없이 때린 슛이 역시나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로 연결됐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그야말로 손도 못 쓰고 당했고 문전에서 이강인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이강인의 이름이 연신 울려 퍼졌고 교체돼서 나올 때는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역대급인 이강인의 클래스의 상대였던 튀니지 사령탑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튀니지의 감독 잘레 카드리는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18번이 문제였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대단한 선수였다. 그는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점은 이강인이 2골을 몰아붙였을 때 튀니지가 반격을 안 한 것이 아닌데요. 튀니지도 명색이 피파 랭킹 29위인 팀이고 프랑스와 일본 등을 잡았을 만큼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튀니지는 굴욕을 맛보기 싫어 2골을 실점한 이후 죽으림을 다해 반격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핵심,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 괴물 김민재가 존재했습니다. 튀니지는 체계적인 역습으로 한국의 골문을 노렸지만 김민재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수비를 결코 뚫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재의 플레이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기적이었는데요. 김민재는 몸싸움과 1대1 대결에서 한치도 밀리는 법이 없었고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에는 곧바로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내주거나 직접 드리블로 몰고 들어가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역대급 포스였습니다. 미넨에서 하던 것처럼 후방 빌드업 때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냈고 대부분의 공격은 김민재의 발로부터 시작됐죠. 특히 전반 44분에는 왼쪽 측면으로 쇄도하던 황희찬에게 정확한 킬패스를 연결한 장면은 경기를 지켜보던 미넨 현지 팬들마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손흥민을 대신하여 주장완장을 차고 나왔는데 캡틴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극복하면서 팀의 완승을 이끈 것입니다. 김민재는 한국의 3번째 골까지 유도해냈고 이후 교체돼서 들어온 황의조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한국은 완벽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후반전 급격히 바뀐 이유가 손흥민의 특별한 지시 때문이란 것이 알려진 겁니다. 국가대표 핵심 공격수인 조규성은 튀니지와 경기를 하기 전 국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님이 전술가는 아니지 않나. 흥민이 형이 전술을 짜기도 한다. 감독님도 흥민이 형이 거의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경기 후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듯 후반전 대표팀의 전술 변화를 바로 손흥민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3명 이상의 선수가 조직적으로 강도 있게 압박하는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고 그 외에 미세한 전술 변화에서도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튀니지의 단단한 수비벽을 허물어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손흥민의 전술지시였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할 때면 감독인 자신조차도 라커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손흥민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없어도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해 이제 나 없어도 되지 않겠나고 농담을 하며 뿌듯할 뿐이다. 선수들이 소집 훈련 동안 잘 준비한 게 경기장에서 나타나서 기분이 좋다라고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국가대표팀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을 또 한 번 집중 조명하며 현재 토트넘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클린스만도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거의 매일 소통을 한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손흥민은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금 당장 손흥민이 무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00%도 아니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100%의 몸 상태가 아닌데도 출전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뛰고 싶어한다. 오늘도 손흥민의 출전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우리는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건강한 손흥민이 필요하다. 나와 나의 스태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뜻깊은 말을 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이강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훌륭한 선수고 즐기면서 잘 뛰고 있다. 골을 통해 축구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이강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PSG가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앞으로도 별들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하고 증명해야 한다. 매 시즌 우승에 대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이강인이 이를 통해 더 성장하길 바란다. 그런데 클린스만은 이강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나는 한 선수에게 관중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걸 처음 경험한다. 어떻게 보면 이강인은 축구선수가 아닌 연예인급의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선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겸손하게 축구에만 집중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강인에게 더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클린스만의 말에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의 전술력에는 의문을 표하면서도 인터뷰에서 말한 부분들은 많이 공감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튀니지전 대승과 더불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9월에 선수상을 수상하며 토트넘의 레전드를 넘어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달 손흥민은 보법이 달랐습니다. 이달의 득점 1위라는 것은 둘째치고 골순도가 달랐으며 유로파도 못 나간 토트넘이 리그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손흥민은 EPL에서 유일한 무패팀의 주장이자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팀은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3승 1무로 순항했고 심지어 여기서 손흥민의 골은 아스널과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한 골이었습니다. 여기에 해트트릭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9월에만 6골을 쏟아낸 손흥민은 지금껏 4번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는데요. 이로써 개인 통산 4번째 이달의 선수에 오른 손흥민은 네임밸류가 하늘을 찌르는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등 EPL을 뒤집어 놓았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승을 축하하고 손흥민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